안녕하세요, 코프로입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숏만 거리는 숏충이죠. 숏모세인데 무조건 떨어진다라고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술적인 반등과 진짜 반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무조건적인 하락은 없듯이 하락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이버전스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버전스를 좀 어렵게 자꾸 생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이버전스는 그냥 RSI의 꼭지점 모양만 보면 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요, RSI의 상단 부분을 보면 되는 거고요.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하단 부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다이버전스는 밑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떨어지는 다이버전스는 위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단 부분, 과매수 구간 위에 꼭지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RSI의 고점은 떨어지고 있어요. 고점만 보면 돼요. 하락 다이버전스를 찾는 구간, 우리는 숏을 잡아야 되니까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는 구간에서는 RSI의 고점이 하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RSI가 이렇게 꺾이는 순간이 대체 어느 순간에 꺾이느냐? 꺾이는 순간은 요 봉이 음봉으로 마감됐을 때입니다. 지금 이거 1분봉이니까 1분봉의 경우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도 길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요거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상 $300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남매를 들어갈 때 대체 언제 들어가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내가 순남매 익절 구간보다 더 좋은 구간이면 무조건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냐? 그게 아닙니다. 좀 들어가는데 무조건 이유를 두고 들어가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주가의 고점은 올라갑니다. RSI의 고점은 낮아지죠. 그럼 여기서 코프로님 여기서 타면 안 되나요? 여기서 타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내주는 구간이에요. 왜? 제가 RSI 보실 때 RSI의 70 구간 있죠. 이 꼭지점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딱 요 부근 안에서 떨어질 때가 제일 하락폭이 크게 떨어지는 하락폭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분명히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그래서 하락합니다. 그럼 우리가 음봉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봉이 여기서 떴네요. 여기 음봉 마감에 그럼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먹을 구간이 안 나와요. 물론 추가적으로 들고 있다 보면은 먹을 구간이 나오지만 사실상 진입하기에 좋은 구간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RSI가 70 구간, 딱 요 부분을 터치하고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하락 다이버전스 구간이다. 익절을 볼 때 대체 그럼 요건 어디서 익절을 봐야 되냐? 떨어져서 이런 데서 익절 봐도 돼요. 익절은 언제나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RSI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는 그 시점, 요 꼭지점 구간에서 팔고 싶다,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겠죠. 익절 보는 거예요. 여기서 RSI 보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하락은 위에를 보면 되는 거고, 위 꼭지점, 상승은 아래 꼭지점을 보면 됩니다. 1분봉으로만 보면 되나요, 이혜리님? 아닙니다. 1분봉은 참고만 거고, 모든 시간봉, 모든 분봉 다 다이버전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이버전스 볼 때 1분봉으로 보면은 그만큼 다이버전스의 효과가 작아요. 수익 구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봉으로 가면 갈수록, 아니면 1분으로 가면 갈수록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 그 수익권이 되게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시간봉이죠. 이거 4시간봉이에요. 4시간봉에서 분명히 RSI가 상단으로 올라갔는데 주가는 저점을 찍고 올라갑니다. 그죠? 반등이 나온 요 구간, 요 34,269 구간 봉 마감이 됐잖아요. 분명히 과매도 구간에 있죠. 과매도 구간에 RS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꼭지점을 주고 딱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는 그 시점에서 반등이 나와요. 찍고 어디서 확정이 나냐? 꺾이는 부분, 요 종가로 부분했을 때 여기서는 4시간 봉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쭉쭉 올라가죠. 자, 쭉쭉 올라갑니다. 크다는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4시간 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폭 또한 더 길고 거대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하락이 시작됐던 지점 한번 볼게요. 자, 한시한봉입니다.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죠. 과매수 구간이에요. 한시한봉으로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RSI가 변동 없이 흘러요. 그러더니 여기서 꼭지점을 찍고 그 다음 봉에서 음봉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44,200 구간이네요. 44.2K.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숏 포지션이 지금부터 유리해졌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분봉이나 시간봉 보면서 진입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 저배율로 숏을 진입하든가. 언제까지요? 손절 라인을 여기 RSI 꼭지점을 찍었던 요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두고 저배율로 진입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상황이 떴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RSI가 하락 다이버전스로 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찍고 다시 올려야 돼요. 이 고점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대략적인 이 위치 39.6K가 됩니다. 왜냐? 저항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어요. 지금은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추세를 뚫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여기까지는 적어도 올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리려면은. 그렇다고 롱 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롱은 잡으면 안 돼요. 언제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롱을 잡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숏을 잡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이 온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채팅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항을 계속 받았던 요 구간이 있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저항을 받았던 요 구간은요 여기랑 똑같습니다. 매물대 저항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매물대까지 끌어올렸고 그 저항을 받는 거고, 지금 마지막으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금 여기 상단부터 내려온 하락 추세선을 이탈한 모습이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여기서 코프로님 저 이거 아무래도 롱을 좀 잡아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추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뚫었으니까 이제 추격으로 롱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양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걸 찍고 요 빨간색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빨간색 라인이 방금은 저항선이었다면은 지금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항은 돌파되면요 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지지하는 순간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지지를 받았네. 롱 포지션을 먹든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여기서 숏을 잡든 어쨌든 간에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